지난 스트리밍에서 챗GPT로 코딩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코딩 공부를 할 때 기본 개념과 문법 그리고 실습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만들어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커뮤니티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제 이거고요. 자, 이 프롬프트고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할 내용이 우리가 GPT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강의에서 했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AI에게 그냥 물어봤을 때 픽셀 서치 알려줘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정답을 주냐 안 주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틀린 내용을 정답인 것처럼 알려주면 우리가 그걸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어요. 지난 강의에서도. 그래서 제가 공식 문서를 보고 크로스 체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AI에게 물어보는 걸 이렇게 바꾸시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AI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달라고 물어봤어요.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AI에게 공식 문서를 주고 이 문서를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걸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프롬프트를 바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보시면은 픽셀 서치 공식 문서입니다. 링크를 주고 위 링크가 오토하키 2.0 버전에 픽셀 서치에 대한 공식 문서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읽고 아래 규칙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해요. 이 아래 규칙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했던 규칙이죠. 그래서 그 규칙을 붙여 넣으면 되고 이대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 넣고 아래에다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답변 규칙에 대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붙여 넣어줍니다. 이렇게 주고 검색과 이성을 눌러주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겠죠. 한번 눌러볼게요. 이성을 넣었기 때문에 답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우선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봅시다. AI가 어떤 걸 자주 틀리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부분만 바로 체크하면 되거든요. 근데 설명을 얼마나 잘해주는지도 한번 볼게요. 이 설명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픽셀 서치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 알 수 있겠네요. 보시면은 화면의 보물찾기 기능이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프롬프트 덕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전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고 작성이 돼 있죠. 이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AI가. 이 지시가 없으면 전문 용어를 써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 용어를 모르는 상태라면 이걸 봐도 공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인 지시를 줘야 되는지 이렇게 예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계속 살펴볼게요. 자, 함수 명령어 사용법을 알려주는데 봅시다.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모드라고 적혀 있네요. 오토하키 2.0 버전에서는 이 모드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얘가 거짓말을 또 합니다. 이 모드라는 옵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네요. 그리고 사용 방법에도 이렇게 모드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인데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우선은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답변 나온 것도 계속 봅시다. 자, 이제는 실습 예제 3가지를 이렇게 줬습니다. 꽤 쓸만한 예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GUI 문법도 맞았고 밑에 있는 픽셀 서치 문법 말고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테스트 해보시면은 물론 픽셀 서치에서 오류가 나겠지만 오류가 안 난다고 가정하면 테스트를 해보기에 충분한 예제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가 아니죠. 제가 위에서 뭘 시켰냐면 예제를 만들 때 GUI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전부 GUI 기반의 예제를 만들어 줬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제시한 규칙을 잘 따라서 답변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잘못 알려줬습니다. 자, 이걸 공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는 아닙니다. 근데 99%는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문서가 오토아키 2.0 버전의 픽셀 서치에 대한 공식 문서라고 알려줬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얘한테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좋을까요? 적게 주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좋다고 막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당연히 정보를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보를 많이 주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최종 버전입니다. 자, 정보를 많이 주면 왜 안 좋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습을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데 정답을 주지 않은 상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I는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이라고 학습을 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아키 같은 경우는 워낙 비주류 언어다 보니까 학습된 내용 중에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오토아키 관련된 거라고 알려주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 문서를 참고를 할 때 이 문서만 참고를 할까요? 우리가 이 문서를 정리해달라고 했지만 픽셀 서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픽셀 서치에 대한 지식과 짬뽕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보를 배제를 하는 방식을 마지막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새 채팅에 넣고 질문만 수정을 좀 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질문하면 되죠. 위 문서를 읽고 정리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알려주는지 한번 봅시다. 검색과 이성을 누른 상태에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성 처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틀린 것 같네요. 이 링크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이성을 이번에는 끄고 해보겠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한 것 같으니까 이성을 끄고 질문을 해보면 답변을 바로 주죠. 포맷은 이성을 끄든 안 끄든 거의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정답을 줍니다. 이성 때문에 이번에는 좀 노이즈가 낀 것 같아요. 이게 이성이 들어가면 좀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시키지 않은 것도 본인이 생각해서 하게 되니까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하실 때는 이성을 끄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을 끄고 하면 잘 나오죠. 실습도 틀린 게 없는 실습 예제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코드를 얼핏 봐도. 자, 이렇게 잘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가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이번에는 채팅을 열어서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오토아키 2버전 도큐먼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얘가 제일 많이 틀리는 게 GUI입니다. 이 링크를 이렇게 주고 GUI를 정리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 되면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웹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설명을 잘 해주죠. 예시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GUI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GUI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시면 생성 방법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GUI add 하는 방법도 일치하고요. show 하는 방법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예제도 이렇게 주는데 예제도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없고, 자, 예제를 세 가지를 이렇게 줬는데 세 가지를 다 다른 걸 줬고, 간단한 계산기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줬네요. 이런 식으로 문서를 주고 이 문서를 정리해 달라고 하면 틀릴 확률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